여기 10층 시민생활센터가 2014년 12월 19일 날 오픈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나온 책이 7권째예요. 뭐 기네스북에 내야 한대요. 다작으로. 근데 다작이기만 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6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일 그 중심으로 삼고 있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태교라는 이제 태교 49개월 이 책은 제가 태교라는 단어에 걸려서 제한성이잖아요. 태교가 뭐 일반 사람들,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읽어야 될 책으로 하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생명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아주 내용이 설득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전달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지껏 3년 반 동안 선생님이랑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여기가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선생님 여기 늘 저희 가족처럼 와서 책 할 때마다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동참해서 정말 인류가 나아갈 길에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으면 같이 그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태교 상담가가 필요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정신 분석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릴 때 각인된 게 평생 가다. 특히 이제 요즘 뭐 태교 교육한다고 다니시는 조산사분들 다 교육을 시켜봤는데 무슨 음악 들으면 좋고 무슨 동화하면 좋고 무슨 영양 먹으면 애가 머리가 좋고 무슨 파장 음악을 들으면 아유 내가 발달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또 그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써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우리가 오리 아시잖아요. 오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사람을 평생 따라다녀요. 각인이 그렇게 돼요. 각인. 그 다음에 하여튼 숱한 동물들이 어떤 내 시각 쪽에서 바로 눈이 보이니까 뭐 돼지라든지 뭐 개라든지 뭐 하여튼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끝까지 가잖아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다. 이 각인이거든요. 그들은 이성적 사고는 없지만 동물은 감정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밥을 주면 밥 주는 게 자기한테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꼬리를 흔들고 이 각인이거든요. 그 각인에 있어서 가장 섬세한 종이 있다면 건강한 생명체를 가진 단백질을 지금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적인 어떤 행태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의 모델은 그러면 그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경이 내가 볼 때는 우선에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았을 때는 결핍의 시대였잖아요. 먹는 게 가난이라든가 이게 결핍의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니까 서로 이제 욕망을 드러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남녀 간에 굉장히 이제 부딪히고 또 이런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자기 욕망을 막 분출하는 부딪히다 보고 그런 게 있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환경에 사니까 이 단백질이 많이 손상된다 할까 좀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 지금 이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단백질의 모습을 가정하고 하시는 거죠. 그 이상적인 그 이상적인 단백질의 모습이라는 게 생명적인 어떤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잘 유지해가는 그런 걸 가정한 겁니까? 이 과학적인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걸 인문학적으로 제가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이 단백질을 생명으로 인문학적으로 쓴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이거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속성을 언어를 빌어서 우리는 의미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읽어보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응답성, 가병성, 적용성,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단백질이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모든 세포가 몸 아픈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움직여요. 이 단백질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병이 진행되는 속도하고 회복 속도의 차이에서 또 달라져요. 그럼 병이 진행 속도가 빠르면요. 또 뭡니까? 죽이는 쪽으로 가요. 이 단백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숭고하고 고귀한 있잖아요. 생명을 그리워하면서도 당신이 살아온 것이 그대로 가니까 네가 병들었으니까 그대로 가라는 거죠. 그런 어떤 생명의 메커니즘을 얘기했던 분이 사실은 쉐나이머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슈레딩거 얘기가 그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자생물학의 길을 여는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쓴 책이 아니고요. 팩트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계 문명이라는 것이 이진법적 사고, 이왕적 사고잖아요. 옳고 그름이. 또 현대인들은 여성들이 남성이라는 어떤 이성적 논리에 억압된 시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요. 진출을 하면서 남성과 동등화되는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거기서 얻는 성취감하고 남성이 억압된 속에서 얻는 성취감하고 동일 상태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 만족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자들 애 안 놓는 이유가 내가 이성적으로 만족했고 어느 한 시절에 한 세기 동안 남자들한테 억압당한 그 어떤 것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남녀가 생명적으로 보면 여성은 좀 감성적이어야 되고 남성은 이성적인 게 생명 밸런스가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성이 남성화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적 논리가 이 정서 단백질 기술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애들이 태어나는 게 아무리 이렇게 풍요로워도요. 자기 만족의 지향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이기적으로 다가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보면 근친교보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폐는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 자기 즐기는 문화가 되거든요. 이게 뭐 인터넷이고 게임이고 전부 다 혼자서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상적인 이 자아가 생명적이지는 못해요. 충동성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보건사회보고 형태가 생명에 대한 질서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 없으면 미래의 생명은 이기성과 충동성과 공격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명사회를 만들지 않겠나. 그런 큰 흐름에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사실. 그럴 거면 답이 좀 안 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근원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원적인 관점, 아스펙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진실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진실의 근본 진실이라는 것은 문학에서도 최종적 추구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작가가 자꾸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라는 거. 그 세 번째는 뭐냐? 사실은 사람은 매일 죽습니다. 매일 다시 태어나요. 그 전날이 바로 태교예요. 그 하루가. 그래야지 다음 날을 잘 만들어 나가죠. 그런 관점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는 감성적 측면이나 논리적 측면이 아니라, 물론 여기 계신 그 윤정 작가분은 아주 겸비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적인 것과 파토스적인 것이 같이 겸비한 분이다라고 항상 저는 느껴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 시대가 그 철학자이면서 자연과학자였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마치 그 문화융성기,
그래서 앞으로 많이 융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느꼈습니다. 여하튼 그 태교라고 하는 그 관점이 우리가 꼭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도 마찬가지 태교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보다 나은 또 높은 삶의 질을 다시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느꼈던 거고, 그 스페인의 그 가우디라는 그 건축가가 모든 것을 근원을 돌아가는 것이다. 근원을 찾는 것이다. 근원을 찾지 않으면 현재를 이해할 수가 없죠. 마치 그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지만 그 나무가 어떻게 성장됐으며 그 나무를 이해할 수가 있고 하듯이 근원을 추구한다는 건 대단히 숭고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생명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과학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가장 관심사인 삶과 죽음에 대한 것, 그 출발점에 있는 태교에 대한 것은 대단히 순간작이었다라고 느끼고, 중요한 말을 쓰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금 얘기입니다. 상당히 숭고한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인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나도 매일매일 태교를 해서 내일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크릭 선생님과 크릭하고 이중나선이요? 이중나선 그 왔어. 몇 년만 그게 언제죠? 저기 40년대인가? 64년 전에 60년대 때. 그 사이에 이제 뭐 하나 나온 거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이상한